근처 대학교 유소년 축구 클럽에서 뛸 적의 이야기.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이었을 것이다. 참고로 축구는 예나 지금이나 영 잘하는 편은 아니다. 여름방학 합숙으로 깊은 산속에 있는 숙소에 가게 되었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녹음이 무성하게 우거진 곳이었다. 대학교에서 관리하는 시설인지 의외로 잘 관리된 멀쩡한 시설이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갔었다. 자연 잔디 그라운드에서 하는 연습은 꽤 즐거웠다. 셋째 날 밤에 담력 시험을 하는 게 이 여름방학 합숙의 연례 행사 같은 것이었다. 매년 기획 내용도 바뀌는 것 같은데 그 해에는 금지된 방에 들어가서 10분간 버티기였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방은 클럽 코치형 개인실로 다다미 6장 정도 크기의 벽장이 있었던 것 같다. 낮엔 코치들이 쉬는 공간으로 쓰는 방이었다. 아무튼 밤이 되어 동료들이랑 같이 방에 들어갔다. 방 안 여기저기에는 부적이나 집인형 같은 그럴듯한 장식이 잔뜩 되어 있어 어린 마음에 엄청 쫄았었다. 그 무렵에는 귀신 같은 거 잘 믿고 있었으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분명히 만든 티가 팍팍 났을 텐데도 당시 나에겐 충분히 무서운 거였다. 동료 모두가 방에 들어와 작은 목소리로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는 둥그렇게 모여섰다. 코치가 문을 닫는다. 견뎌내야 하는 10분 동안은 절대 목소리를 내선 안 된다는 규칙 때문에 다들 입을 모아 다물고 그대로 둥그렇게 서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한동안 바깥 벌레 소리만이 들려왔다. 하지만 체감으로 2분 정도 지났을 무렵 벽장을 쾅쾅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불규칙한 리듬이었다. 벽장 안에 누군가 들어있구나 싶었다.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어도 역시 겁이 나서 온몸이 벌벌 떨렸다. 한편 주변 친구들은 아직 여유가 있어 보였다. 지금 와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방에 숨어있던 놀래키는 역할의 사람도 꽤 무서웠을 것이다. 캄캄한 벽장 속에서 혼자서 한참을 기다렸을 테니까. 쾅쾅거리는 소리는 마치 문을 발로 걷어차는 것 같은 소리였다.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버티자 점차 소리가 들리는 방향이 늘어갔다. 맞은편 벽, 창가, 이윽고 사방에서. 그러는 사이 소리는 리듬도 뭣도 없이 마구 두들기는 수준이 되어버렸다. 이쯤 되니 주변 녀석들도 다들 겁에 질려 몸을 벌벌 떨고 있었다. 문을 걷어차는 듯한 소리는 이미 문을 때려 부수려는 듯한 수준까지 심해져 있었다. 체감으로 한 7분 정도 넘었을까. 드르륵 문이 열린 순간 거짓말처럼 소리가 딱 멎었다. 코치였다. 평소 보지 못한 심각한 얼굴이었다. 어서 도망쳐라! 그 말 한마디에 우리들은 둥글게 서 있던 걸 풀고 앞다퉈 방을 뛰쳐나왔다. 나는 맨 앞에 달려나가 아버지에게 달라붙어 울었다. 울지 않은 녀석들도 상당히 불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날 담력 시험은 그대로 중단됐고 코치의 명령으로 모두 평소보다 일찍 잠에 들었다. 이튿날 아침 코치에게 벽장엔 누가 들어있었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없었다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어제는 위험했다.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야. 라고도 말했다. 생각해보면 그 방, 예를 들어 101호라고 한다면 그 101호는 건물 맨 끝에 있는 방이었다. 벽장이 있는 건 102호와 맞닿아 있는 쪽의 벽이었다. 반대쪽 벽은 충분히 두텁기에 그렇게 격한 소리를 내며 두드리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다.
창문 쪽은 그저 담력 시험 하나만을 위해 불빛 하나 없는 산속에 사람을 보내놓을까? 생각하면 오히려 더 무서워진다. 첫 합숙이 트라우마가 된 탓에 그 이후에는 여름 합숙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축구클럽 관둔 지도 한참이라 이제 와서 확인할 방법은 없다. 진위는 알 수 없지만 당시 나에겐 죽도록 무서운 체험이었다. 대학생 시절의 이야기. 친구 A에게 먼 곳에 사는 여자친구가 생긴 듯했다. 매일같이 염장이나 질러대서 지긋지긋했다. 어느 날 A네 집에서 놀던 때였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 A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잠들고 말았다. 그러자 나랑 마찬가지로 A의 염장질에 질릴 대로 질려있던 친구 B가 이런 제안을 해왔다. 야, A 휴대폰에서 A 여자친구 전화번호 찾아서 장난 전화해볼까? 지금 생각하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짓이고 반성도 하고 있다. 하지만 술이 들어가기도 했고 그때는 어쨌건 나도 흥에 취해 있었다. A의 휴대폰을 찾아 몰래 열고 일단 문자를 좀 살펴보기로 했다. 슬쩍 보니 달달한 내용 투성이었다. 보낸 문자함에도 비슷한 내용이 산더미 같아서 나와 B는 낄낄대며 웃어버렸다. 동시에 마음속에 질투의 불길이 일었다. 본격적으로 장난 전화를 할 마음을 먹게 된 것이다. 하지만 착신 내역에는 A 여자친구의 이름이 보이질 않았다. 결국 주소록에서 찾아서 전화를 걸었다. 받을지 받지 않을지 두근거리며 기다리고 있는 찰나 방 안에서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네 거냐? 아니, 내 거 아닌데. 네 거 아니야? 방에 있는 건 나와 A 그리고 B 이렇게 3명뿐. 내 휴대폰이 아니었다. B의 휴대폰도 아니었다. A의 휴대폰은 지금 우리가 쥐고 있다. 이 방 안에 휴대폰이 한 대 더 있다는 것 말고는 답이 없었다. A의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건 순간 울리기 시작한 의문의 휴대폰.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았다. A가 늘 가지고 다니는 가방 안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다. 열어보니 하늘색 휴대폰이 하나 있었다. 조심스레 열어봤다. 화면엔 전화 건 사람의 이름이 떠 있었다. A의 이름이. 이 자식 뭐 하고 다니는 거야? B는 완전히 질린 것처럼 보였다. 나도 소름이 끼쳐서 술이 확 깼다. 천만다행으로 A는 계속 자고 있었다. 우리는 A의 휴대폰 2개에서 각각의 발신과 착신 이력을 지운 뒤 다음날 아침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다. 차마 잠은 잘 수 없었지만 그날 이후엔 A와는 소원해졌지만 그 후로도 몇 번인가 여자친구 자랑을 들었었다. 별거 없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내게는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런 경험이었다.